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하루도 좀 지루하고 답답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 보셨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장을 이끌어가거나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지수도 장중 내내 출렁거리다가 그나마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안정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치고 가지 못하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시장은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두가 관망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망 분위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었었죠. 서로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가 동반해서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에 기관들은 소폭의 매수를 기록했습니다만 매수 강도나 그리고 매도 강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도 관망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와중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유한양에만 오늘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일부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등 그동안 상대로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갔고 또 상대적으로 올랐었던 금융주라든가 건설주들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는 등 종목별 등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단기적인 지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밀리거나 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의 흐름을 확인하고 또 미국 증시의 흐름을 확인하고 시장에 따라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오늘 밤이 지나가 봐야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매니저님 그러면 저희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시장 컨센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부 현금화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더라도 이번 분기의 실적이 아마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는 매수가 아니라 고점에서 물량을 줄이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체적으로 또 어느 쇼크가 나올 때는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현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은 미국 경기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현재 미국 경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많이 선반영이 됐고요.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미국 증시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역시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시장 종목군들의 구도는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내지는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매물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로 매기가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소외 낙폭거렸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지수가 조금 오르더라도 이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화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견조했었던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하나금융주주가 제가 지금 5일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보유, 그리고 이제 무너질 때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 바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밀렸고 오늘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결국 은행주들도 기업 밸류라는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밸류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재상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전반적인 장세가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은행주들도 우리는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삼성 SDI가 강박 정도 시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최근에 30만 원 정도 저점 찍고 33만 9,500원까지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GM과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삼성 SDI가 전국 2차 전지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조짐들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그런 재료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중의 자금들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소요됐지만 내년 이후에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들은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 같은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고 그리고 매집을 해놓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아직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홀딩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반등 시에 수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캐즘을 뚫고 이 투자 소식을 전한 삼성 SDI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내일장 관심 종목입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리고 기업 밸류 관련주들도 밀렸고요. 또 건설주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주들과 같이 한번 밀렸었죠. 전력기기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상반기 중에 상당한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모두가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과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이죠. 게임주들도 은근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으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역시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고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고 그중에서도 역시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의 성장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중에 CIS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CIS라는 종목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단기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목적 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이라든가 변도체 배터리 장비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개화 시점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IS도 최근에 눌림 조정이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1,900%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전고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성장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1,300원을 제시드리고요.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IS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수급에서 개선세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